오늘 선법과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한마음선언 투데이그룹 식물팀의 간사 최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의 신용학 전문위원, 그 다음에 최재혁 연구팀장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동대학교의 배용환 교수, 그 다음에 신라대학교 박선미 책임연구원이 저희 팀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선법과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행선사의 법문 연구, 그 다음에 기존 연구 논문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2차년 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1차년 예비 실험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는 연구 배경, 필요성, 대행선사 법문, 연구 목표 및 추진 전략, 연차별 연구 목표인 내용, 1차년 연구 계획 및 과정, 그 다음에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대행선사께서 알려주신 관법, 즉 마음내기를 통해서 양파라든지 식물체의 발화, 성장 촉진 효과들을 신도님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행선사의 법문 테이프나 선법과를 과일나무라든지 가축에게 들려주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효과를 체험했다는 체험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체험들이 저희들한테만 한정된 걸까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KBS 스페셜에서 보도되었던 영상물입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잘 보셨습니까? 이 스페셜의 제목은 10대 욕에 중독되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찰진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적인 분들도 음악이라든지 어떤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식물들이 반응하는 것 같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는 감정이나 의도가 섞이죠. 근데 아주 기계적으로 감정을 담지 않고 말만 칭찬하는 경우와 실제로 너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해가지고 감정을 실어서 칭찬할 때를 식물이 구분할까요? 구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애기장대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의 긍정적인 의도, 즉 감정을 담아서 칭찬을 했을 때와 그냥 기계적으로 녹음된 말을 들려주었을 때는 식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저희 한마음선언에서 신도님들이 체험하셨던 것들이 과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과학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고자 저희 이제 식물팀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먼저 그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책은 톰 기수한 버드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더 시클 라이프 오브 플랜트라는 책을 갖다가
이 번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신세계사에서 1992년에 번역을 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인데요. 이 책의 10장에 보시게 되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식물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윈이라는 과학자 잘 아시죠? 그 다윈은 진화론을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따개비의 생태 연구,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던 되게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모사 잎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건드려주면 이렇게 잎이 오므라들잖아요. 그거를 보고 식물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빛과 중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도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거로도 뭐 반응해 볼 게 없을까 해가지고 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미모사 앞에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근데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실패로 끝났고요. 어쨌든 최초로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서 소리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갖다가 최초로 이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싱이라는 과학자가 그 자기가 예전에 고문원에서 읽었던 그 인도의 어떤 전통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의 성장이 촉진된다는 그 고문원의 기록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이번엔 단기적인 반응을 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즉 식물이 성장을 하고 열매 맺는 과정들을 장기적으로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한 스미스라는 미국에 있는 그 식물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온실과 밭에서 옥수수를 해봤더니 야 이거 인도에서 했으니까 뭔 좀 이렇게 사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자기도 해보고 이거 뭐가 좀 되네 진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요.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갖다가 접한 캐나다의 여류 과학자 2명이 즉 와인버거와 미저라는 분이 4년간에 걸쳐서 그 밀에다가 이러한 그 오디오블 사운드 즉 가청 주파수 범위대의 음파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들려주어서 밀의 성장과 그 개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캐네디안 저널 오브 보타니라는 매우 권위 있는 학회지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필두로 해서 다른 분들도 이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 사진에 보시게 되면 그 한 분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실험한 어떤 그 실험들이 사실은 가장 논쟁적인 어떤 그런 실험들이었습니다. 그 이분의 전공은 이제 음악인데 그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생물학에서 식물이 음악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음악이 전공인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던 화분, 그 다음에 이게 좀 뭐가 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점점 좀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음악,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실험을 해서 식물이 잘 조화된 음파, 즉 음악에 그 영향을 준다고 보고를 하고요. 이 책의 전체적인 톤은 갖다가 당연히 식물도 음악에 반응을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음악에만 반응을 할까요? 여기 그 크리스와 버드라는 크리스하고 슈워츠라는 사람이 오크라라는 식물과 주킨이라는 호박을 대상으로 그 약 60시간 동안 그 음악, 소음, 그 다음에 힐링 에너지를 줘서 식물이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힐링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동양 사람이었으면 기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이런 힐링 에너지조차도 식물의 발화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 사람이 보고한 학회지는 그 저널 오브 얼터네티브 앤 컴플리멘터리 메디신이라고 그 대체 의학회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저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저널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임팩트 팩터가 점점 높아지니까 예전에는 식물 실험, 동물 실험 다 받아줬는데 요즘은 임상 시험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힐링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명상 에너지, 그 다음에 사체가 썩지 않고 미라가 된다는 피라미드 에너지까지도 그 식물의 발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는 사람은 저보다 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리 겔러라는 초능력자입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한번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숟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걸로 매우 유명하죠. 근데 이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그 숟가락에다 약을 발랐다, 내지는 저 부분만 미리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다, 합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초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앗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저절로 발화가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유리걸레에 대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 식물을 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 못하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데 발화가 되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식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음파뿐만 아니라 소리, 그다음에 뭐 칭찬하는 말, 아니면 힐링 에너지, 명상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고 주장하는 한 개 그룹이 있고, 당연히 반대 그룹도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게 되면 그 샤모비치라는 이스라엘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주로 식물과 초파리의 유전자를 갖다가 비교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2014년도에 그 식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이 사람이 주로 비교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그 사물을 보는 눈에서 그 빛을 감지하는 세포는 그 아까 뭐 미생물 얘기도 이렇게 공진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하등 식물에서 해파리로 먼저 그 볼 수 있는 어떤 그 저기 뭐지 빛을 감지하는 그 물질들이 전파가 된 다음에 점점점 진화해서 이제 저희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식물과 동물이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청각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 식물에서 유전자를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식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건 유전자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믿을 만한 연구가 없다. 그다음에 그 여태까지 그 발표되었던 논문들은 후속 실험실에서 그 연구로 그 재현되지 않았고, 특히 아까 리탈렉이라는 연구자가 했던 실험은 종자 수가 5개라든지 아니면 통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재현되지 않는다든지 실험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많이 강력하게 이제 언급하는 논문이 그 맨 밑에 있는 클레인과 에드솔이라는 사람이 아주 엄격한 대조군을 적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음악이 메리골드라는 식물체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결론을 내린 논문이 그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오는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학회지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서 자기는 식물이 음파에 반응한다는 건 전혀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제기된 아주 기이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는 망쿠소라는 분은 이탈리아 과학자인데 역시 번역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혹하는 식물의 뇌의 제5장을 보게 되면 그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은 어떤 그 청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동물의 유전자를 확인해서 이제 그런데, 자기는 식물이 기계 채널 수용체에서 땅의 진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식물도 진동을 느끼기 때문에 온몸으로 들을 수 있고, 식물이 음파를 감지하는 건 동물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음파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 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음파에 식물이 노출되게 되면 뭐 성장이라든지 발화 촉진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발현까지도 촉진하는 것으로 자기는 확인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농업에 적용시켰을 때 농업 음양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 저희 연구팀이 약 한 150여 편의 논문들을 관련된 논문들을 싹 다 그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80% 정도의 논문이 특정 주파수의 음파에 반응한다라는 논문들이 있었고요. 약 20%의 논문이 음악에 반응한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특정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논문들은 지금 이제 뭐 연구 논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리뷰 논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에 반응을 한다라는 논문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필드에 적용시켜 보자라는 시도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그 과학자가 제안했던 농업 음양 생물학을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린 음악 농법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비교적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필드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 그린 음악에 대해서 작물들이 최대 30%까지 그 성장을 촉진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그린 음악에 잘 반응하는 게 그 예를 들어 양란, 미나리, 오이 같은 것들은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약 30% 정도의 수확량이 증대를 하는 반면에 벼, 고추, 국화 같은 것들은 반응을 하지만 반응이 미비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그 수확량만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물체에서 가지고 있는 병충해에 저항하는 유전자의 발현이라든지 또 그 베타인이라든지 가바와 같은 몸에 사람들이 먹었을 때 유용한 그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도 변화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음악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과연 선법과는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이제 저희 식물팀에서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행선사의 본문을 갖다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선법과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 자, 선법과를 부르면 일체 음파가 법망을 통해서 정신계와 물질계 두란이계. 그래서 저희가 식물은 어쨌든 간에 정신계도 있겠지만 뭐 자라고 이런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니까 뭔가 선법과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럼 체계적으로 그럼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 이제 고민해봐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법과나 대행선사의 법문에 실제로 식물이 반응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응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예를 들어 뭐 들려주는 시간이라든지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반응한다면 이 식물들이 특정 음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멜로디에 의해서, 그 음악에 의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 선법가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면 무엇으로 측정할지가 저희들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선법과나 법문도 기존의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음향학적인 방법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던 차에 가장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 법문 연구기 때문에 법문을 갖다가 이제 그 대행선사 법문들을 찾아봤는데 저희하고 딱 맞는 어떤 법문이 있었습니다. 예, 소개시켜드리면 질문자가 이제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행선사 큰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법문들을 틀어놨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장이 훨씬 빨랐고 수확이 좋았다고 합니다. 큰 스님 말씀 중에서 음파에는 에너지 파동이 실려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자기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에너지로도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달라고 이제 큰 스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큰 스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생각하고 행하고 이러는 그대로가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음파로서 발생됩니다. 평등공법에 의한 음파니까 음파가 전부 나갑니다. 하다못해 미생물에까지 음파가 통합니다. 이 공법의 음파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저희가 음파라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한마음 식물팀의 그 가장 이제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한마음법, 즉 선법과뿐만 아니라 대행선사의 법문, 그 다음에 관에서 마음 내리는 것들이 식물의 발화 성장,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의 변화 또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구를 담당하는 팀원 모두가 연구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법문도 열심히 듣고 저희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 안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만 하다 보면 저희들의 세계만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연구 전문가, 외부 자문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객관적인 연구 방향성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공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시약도 들어가고 연구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조달을 하든지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든지 어쨌든 연구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 분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 실내 실험도 있고 필드 연구하고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이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주지 않고 성장을 촉진한다면 기존의 관행 농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또 근거가 된다면 이들에 대한 편익과 경제성은 얼마가 되는지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여기 최재혁 팀장님이 그 총대를 메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와 같은 그 저희 최종 목표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1, 2천년은 선법과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데서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단연간의 연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차년에는 대행선사 법문 연구, 그다음에 기존 연구 리뷰, 그다음에 2차년부터 진행될 본 실험을 위한 연구 방법론 설정을 위해서 예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하였고요. 2차년부터는 식물의 생활사 중에서 여러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지만 먼저 종자화라부터 실험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계 돌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년부터는 발화라든지 어떤 성장률뿐만 아니라 생리생화학적 연구를 좀 곁들여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루틴이라든지 가바와 같은 그 생리활성 물질들의 함량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식물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식물체 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방어 기전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항산화 메커니즘도 이렇게 향상된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항산화 활성을 재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4차년에는 정말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테믹 프로라이시스 어나리시스까지 프로파일 어나라이시스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5차년에 필드 연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2차년부터 진행되는 연구 결과물들은 당연히 이제 국제 저널에 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까지는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들의 자료들이라든지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플랜을 짰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비 실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팀원 개개인의 수행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들려줄 음원으로는 선법가 중에서 3세가 도란인 노래, 그다음에 대적으로는 특정 음파나 클래식 음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알려진 바흐의 음악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후보군들을 갖다가 뽑아 봤는데요. 소나무, 상추, 주키니, 클로렐라, 애기장대, 그다음에 몇몇 식량 작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선 연구에서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게 그 재현성이란 부분하고 통계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 3회에서 5회 많게는 10회까지도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 저희가 진행했던 그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대행선사 연구 법문을 대행선사 법문을 갖다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 결과 식물은 약 95건, 나무는 779건의 법문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셨던 10페이지에 있던 그 음파하고 식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저희 그 연구하려는 방향과 가장 주제가 일치를 하고 나머지 법문들은 주로 자기도 식물처럼 재뿌리가 있으니까 재뿌리를 믿어라. 그다음에 이제 식물도 통신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연구 논문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한 지금 찾은 게 이제 SCR급 논문으로 85편, 등재지가 15편,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게 약 20여 편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제 저희가 비디오로 아까 영상물에서 보셨던 것처럼 양파를 갖다가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음원을 줘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배양하는 공간을 일정하게 하면서 따로따로 빼내서 음원을 처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할 거고요. 많은 식물 중에서 애기장대하고 상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장비들을 갖추고 음악 분석 프로그램은 이제 프라트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대적으로 사용할 특정 음파는 1kHz 100dB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00dB 하면 어느 정도의 음량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댁에서 가지고 계신 CD 플레이어를 가장 크게 소리를 나오게 하면 80dB 정도가 나오고요. 그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미니 컴포넌트를 갖다가 최대 볼륨으로 하면 100dB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제법 크죠. 자, 애기장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이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성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도 단순하고 해서 그 식물 실험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묘판에 각각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발화를 시킵니다. 발화 조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특정 파장을 갖다가 생산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했던 항목은 발화율, 생중량, 그다음에 엽록소 함량인데 여기 식물이 녹색을 띠고 있는 건 여기 추출한 것처럼 엽록소가 중요한 어떤 식물 생장의 식물의 활력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엽록소까지 측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실 공간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음원을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배양기를 갖다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배양기는 그 가정용 냉장고에서도 그 컴프레서가 돌아갈 땐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음이 그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배양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시그널 제너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식물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그 다음에 특정 파장을 들은 애들, 그 다음에 선법과를 듣고 자란 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네들이 각각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서 그 조도라든지 습도, 그 밖의 위치에 대한 변수들을 갖다가 최대한 차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3일간 그 3시간 간격으로 15분씩 저희가 음원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발화된 그 씨앗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화된 씨앗의 생중량과 그 다음에 발화율을 갖다가 체킹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발화율을 체킹한 다음에는 이제 생중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식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땅 위로 나온 부분은 이제 요 위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그 무게를 갖다가 흙을 다 털어내고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물기를 제거해서 여기 보시는 그 초정밀 저울로 그 무게를 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싹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 1.5ml 에펜드로프 튜브, 그러니까 플라스틱 튜브에 넣고 80% 메탄올을 집어넣은 다음에 소니케이션을 15분 동안 합니다. 이게 소니케이터가 뭐냐면 여러분 안경점에 가시면 안경 씻어주는 이렇게 찌찌 하는 그거 그 초음파 세척기라고 해서 그 안경 세척해 주시는 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강력하고 좀 과학적으로 조절하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15분 동안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세포벽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엽록소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 이 기계 장치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96개 플레이트에 이 용액들을 다 옮긴 다음에 그 흑광도를 자게 되면 엽록소 함량이 측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예비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한 것이 실제로 단일 파장과 그 다음에 선법과의 파장을 분석을 해서 음파에 담겼던 에너지의 총량을 분석하지 않으면 실험이 좀 무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을 나눠서 음원 처리를 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리가 새어 나가서 배양하는 식물들에 영향을 줄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방 전체를 방음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이 커져서 방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음원을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음제와 방음제를 사용해서 지금 상자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저희가 앰프를 사용해서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연결을 했더니 처음에는 소리가 나다가 이게 앰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가 이제 아까 CD 플레이어 연결해서 실험을 1차적으로 마쳤지만 좀 더 튼튼한 스피커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최 교수님, 예. 정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30초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온도, 습도, 조도, 광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년에 예비 실험을 마치고 2차년부터 5차년까지 이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기대물은, 기대 효과는 현 시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사용해서 실증된 연구 결과물과 그 다음에 논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연구 노트라든지 연구 수기들을 저희 인력 양성이라든지 세미나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기존 관행농법의 폐해를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신농법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질문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자료가 뜨지 않기 때문에 토론문을 같이 보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우선 앞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음악을 들려주면 그 식물의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는
특정 음파가 식물의 생장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발표자가 제시한 그 참고 문헌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식물은 인간의 감정과 의도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 변화에도 반응을 하면서 서로 소통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인간의 감정과 의도에 반응할 때 어떤 그 실험에 의하면은 거짓으로 했을 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한 감정일 때,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떤 식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 말로만 이렇게 했을 때는 반응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한마음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진실로 믿고 행할 때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물이 환경과 서로 소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온파로서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외부에서 식물에 보내는 신호하고 또 식물이 그것에 반응해서 내는 신호하고 그것을 우리가 파장으로서 분석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과학자 주장에 의하면은 식물의 반응은 어떤 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식물 실험에 의하면은 이 반응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연관이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마음법 공부에서 적용시켜 보면은 한마음법의 그 마음 작용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발표자의 내용으로 보면은 많은 그 기존의 연구의 리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는 이미 큰 스님 법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식물은 서로 우리 인간과도 우리와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말도 하고 반응도 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 뭐 정답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단계 풀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많은 그 리뷰 다음 단계로 이제 실험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의견을 내면은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지금까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그냥 제목에서 선법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마음법의 공부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차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건 앞으로 이제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 나가실 때 부제를 포함시킨다면은 그 연구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두 번째 연구 방법으로는 쭉 지금까지 연구 방법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한마음법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선법가를 선정해서 이제 뭐 규칙적으로 들려주면서 식물도 마음이 있고 전달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적용해서 그 실험자가 단순히 선법가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음파로서 이렇게 데이터로서 정리해내는 것보다 거기에서 단계를 하나 더 넣어서 실험하는 사람의 한마음 내는 그 과정, 그것이 어떤 과정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하기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렵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면서 그 과정 반응을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그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저기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 연구팀이 이제 꾸려질 때 마음 내는 거, 즉 이제 뭐 공동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하는 것도 멀리 떨어져서 이제 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은 부산에 있는데 뭐 안양에서 관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큰 스님 법문에서는 충분히 이제 식물이 변화를 일으킬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실험하는 방법론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분이 관을 할 것인가? 뭐 일반인이 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스님께서 관을 하실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저희가 해봐야 되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끼리는 이제 되게 유용한 이제 결과물이 되겠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유사과학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법과를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가능하면 현재 과학을 연구하시는 외부 분들이라든지 일반 과학계에서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실험 결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에서 실험하던 어떤 체계를 갖다가 처음에는 좀 저희가 따라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게 이제 선법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향후 선법과도 해보고 대행서사 법문도 토론해 보고 그다음에 몇 명이 공동관도 해보고 해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실험의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